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 책에 가까운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마케터 강민호 씨가 쓴 책이에요. 이 책 딱 펼치면 첫 장에 나와요. 여기. 나는 하루 한 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난다. 좀 이어가 보죠. 이 책을 한두 장 펼치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가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거울 앞에 서세요. 거기에 모든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라고 해요. 이 책의 시작과 끝이 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저 100%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내용은 안 봐도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책을 조금 더 펼쳐보면요. 질문으로 시작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질문으로 그치면 그야말로 공상이나 망상에 그치지만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고 그 대답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영향이 가치를 창출해낼 때 쓸모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작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들. 그 질문이 대답을 유도하고 대답이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으로서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가치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긍정에 많이 있는지 부정에 많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질문이 요즘 같은 시국에도 부동산 투자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유망한 지역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을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달라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뱉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행동과 앞으로 미래가 사실은 다 나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는 답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 이미 던진 질문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하죠. 일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요. 여러분들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이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이란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도구이자 훈련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직장인과 직업인을 이제 비교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직장인은 규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급료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직업인은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직업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먼저 일의 명분을 찾아. 이 명분을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관문을 뛰어넘잖아요. 그 관문만 통과하면 이 사람은 소명의식이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업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나라는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 반대도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압도적인 인풋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뼈 때리는 질문을 하죠. 평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계신가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평소 아침을 여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순전히 일하고 있는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몰입을 하고 있습니까? 주말에는 무엇으로 그 많은 시간을 채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요. 뜨끔뜨끔한 분들 있죠. 압도적인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새해 다짐을 많이 하죠. 올해는 꼭 뭐를 이룰 거야 라는 새해 다짐요. 근데 이 사람이 새해 다짐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 동기가요. 그 마음을 먹은 동기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재적인 동기가 아니라 새해라고 하는, 자,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2020년이 왔으니까, 이 외재적 환경과 명분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실천의 명분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기가 약화되는 거죠. 새해가 지나고 한 3개월쯤 지나면 이제 허지부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막 이게 감정이 불끈불끈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나도 해봐야지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열정이라는 감정과 기분이라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 둘을 혼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은 기분이지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빈도, 두 번째는 강도, 세 번째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빈도와 강도가 지속되면 그게 비로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얼마의 빈도로, 얼마의 강도로 그것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열정이 그 일에 있다 없다가 사실은 금방 판명이 나죠. 그리고 이 책에 제가 이야기했던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열등감의 그 감정의 원천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결핍에 있더라. 근데 결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결핍이 있고,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결핍이 있더라. 근데 나를 성장시키는 결핍은 어떤 결핍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미래 모습과 현재 모습 차이에서 오는 그 결핍,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왜 안 되지? 쟤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데, 그게 어째 보면은 나를 무너뜨리는 결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버리되, 나를 성장시키는 결핍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해서 꼭 가져가야 될,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마중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던 생각을 이 사람은 자기만의 이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심플하게 정의해놨잖아요. 이런 정의를 만나면요, 막 가슴이 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심플하게 잘 만들었을까? 공감도 많이 되지만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 그 과정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무래도 마케터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요.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의 조건으로 사람들이 많이 뽑는 것들이 있어요. 뭐 유용성, 희소성, 독특성, 모방이 어려운 거, 생명력과 생동감, 진화, 관계와 소통, 뭐 가치 있는 경험, 퍼스널리티, 뭐 차별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의 위 조건에 부합되는 셀 수 없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실제. 근데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부합되는 브랜드가 있대요.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생명력과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는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란, 이 사람이 첫 장에 썼던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바로 나라는 브랜드거든요. 그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죠. 과거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모습을 어떻게 모방하냐는 거지. 비슷하게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절대 겹칠 수가 없거든요. 완벽해요. 이거는 바둑의 그 많은 수보다 더 겹칠 수가 없어. 완전 진짜 유일무이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찾고 그냥 그거를 브랜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저자가 이제 마케터 강민호 씨예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Back to the Basic 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의 이력을 좀 볼 수 있어요. 이분은 학교를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물론 그 이유는 이제 뭐 검정고시라든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도 참 많은 열등감을 안고 살았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교만 나왔으니까. 계속 묻는 거죠, 사람들이. 아, 당신은 왜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뭐 회사에서, 뭐 학교에서 뭐 문제 일으켰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닌데, 자기는 정말로 생각이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그만둔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기 마음속에는 또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문제아라고 인식되고 싶지 않아서 술, 담배도 안 하고요. 만약에 막 중학생 때부터 술, 담배 하고 있으면 야, 얘는 완전 문제아구나. 그렇게 막 비춰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좀 많은 실패도 하고요. 그래서 양화대교에서 자살도 시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용기가 부족해서 뛰어내리지는 못했다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첫 번째로 냈던 책은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 책이 사실은 히트를 치면서 이번에 이제 에세이와 같은 책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두 번째 책도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책을 저는 이제 먼저 봤고, 첫 번째 책을 제가 못 봐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제 주문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면 또 이제 볼 생각이고요. 아마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컨설팅 회사, 턴어라운드 회사 설립하고 보니까 제 회사랑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기 신사동 쪽에 있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기회가 되면 이 램군 TV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턴어라운드 회사가 출판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의 책이든 다른 좋은 사람들의 책도 여기서 지금 발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터다 보니까 홍보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책이 너무 좋아서 저도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영감을 많이 얻어서 이분 블로그 찾아가지고 제가 댓글을 좀 남겨놨어요. 이렇게 댓글 조금 남겨놨고, 오늘 영상 이제 좀 나가고 나면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요것도 URL 또 떠가지고 또 이분한테 또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 너무 잘 읽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혼자 읽기 아까워서 이렇게 막 소문내고 있다고, 램군TV에서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 듣고 싶다고 제가 좀 초대해 볼게요. 바쁘신 분이지만 또 저의 어떤 진정성이 또 통하면 또 만나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 한 분 한 분 발견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에요, 사실. 뭐 바빠서 안 오셔도 사실 무방하긴 해요. 이 영상 보시고 또 뭐 꼭 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매주 300~400분이 와서 경청해주는 방송이고요. 그리고 이 들어주시는 분들의 이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나와주시면 다음번에 또 다음번 또 제 홍보할 때도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드리면서 이번 또 책 소개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